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이 올가을 들어 처음 영하권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 추위는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가자지구에 역류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인질 100여 명을 모두 석방하는 협상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LG가 타선이 폭발하며 KT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LG는 29년 만에 우승해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매서운 초겨울 추위에 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지겠고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 듯 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전날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영하 7.8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는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5.4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1.9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였고 올가을 최저 기온도 경신했습니다.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복사냉각이 겹쳐 기온이 더 떨어진 겁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6.7도, 광주 10.2도, 대구 10.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 이하에 머물며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휴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대관령 영하 8도, 경기 파주 영하 6도, 서울 영하 2도로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 기록을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초겨울 추위는 이번 주 초반에도 이어집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14일까지 영하의 날씨를 보이다가 15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며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거리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웅크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바깥 활동을 하면서 추위를 떨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하권 찬바람이 불어닥친 서울 명동거리. 두꺼운 외투는 물론이고 털모자와 목도리,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라 초겨울 바람에도 귀끝이 빨개지고 한겨울 칼바람 같습니다. 얼굴이 엄청 시렵고 귀가 얼을 것 같아요. 춥다 그래서 조금 여며 입었는데도 생각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와이프가 핫팩을 가지고 올 걸 하더라고요. 아직은 두껍다고 느껴졌던 한겨울 옷들. 옷가게에 걸린 따뜻한 겨울 점퍼들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춥지 않게 유니폼도 껴입었고요. 목도리도 하고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계속 추워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나 입으면 따뜻할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볼까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 남산 둘레길을 올라갑니다. 강아지들도 두툼한 옷을 챙겨 입고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핫팩으로 찬바람을 이겨내며 걷다 보면 어느덧 정상이 가까워집니다. 꼭대기에 올라 겨울을 맞은 도심을 내려다보면 웅크린 몸이 펴지는 기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15,000보에서 2만 보 걸어요. 힘들지 않고 아주 좋아요. 이 공기가 이게 차가운 공기가 얼마나 산뜻한지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입동이 지나자마자 영하권 추위가 이불 속을 파고든 주말.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겨울과 함께할 채비에 나섰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노동정책 개선을 촉구했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이틀 앞둔 주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거짓 개혁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법적인 저항 활동을 폭력배라며도 하며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탄압하겠다는 정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도 촉구했습니다. 두 노총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영하권 추위가 닥쳤지만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수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첫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용산 방면으로 행진에 나서고 보수 성향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열어 마찰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력 만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다만 집회 인파에 주말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도심 곳곳에선 종일 교통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노동권을 지키는 인권법이라며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화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판을 칠 거라는 겁니다. 입법을 주도한 야당을 향해선 산업계의 절규는 들리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대규모 집회를 연 노동계에 맞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 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찌감치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장서 거부권 건의를 거론한 여당을 향해선 입법부로서 자존심과 책무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용산 출장소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1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있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방송 3법 역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이 없다면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국회에서는 느닷없는 국회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회의 등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회 사무처를 향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여야가 신경전해버리는 건 의안과 동의의 철회를 규정하는 국회법 90조의 해석 문제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의원들은 발의한 의안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뒤라면 철회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된다는 시간이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의제가 아니고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 철회가 안 돼 탄핵안이 폐기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다시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지난 1994년에 있었던 전례에 대한 해석 문제로까지 옮겨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하루 만에 철회했는데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 일을 두고도 여야 해석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례와 같은 단순 보고여서 철회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동의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사무처는 철회를 받아주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재상정을 막는 가처분 신청 등을 총동원하겠다며 법정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절차에 하자가 분명한 하차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거고요. 여당 쪽에 자유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단지 국회법이 저희들은 명확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민주당이 탄핵안 재추진을 예고한 이번 달 30일과 다음 날 본회의는 원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회의 일정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치열해지는 여야의 주도권 다툼 속에 예산 전국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시작된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에 불이 붙은 건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부터였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한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자 민주당은 검찰 개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듬해 민주당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등 의혹으로 징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대선 국면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을 구속하며 견제구를 던졌고 선거에 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내세워 수사권을 축소하면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전면 재편해 다시 이 대표를 겨눠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기각에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검찰의 압박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지난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며 반격했습니다. 총 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이정섭, 손준성 차장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또 발의한 데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잠시 거둬들이긴 했지만 양측 모두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질 만큼 뿌리 깊은 악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인질 100여 명을 모두 석방하는 협상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키부츠에서 30여 명과 함께 납치된 이스라엘 소녀 에밀리. 아버지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딸을 애타게 기다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Be strong every day and wait. We're coming to get you. We're coming to get you home. We're going to bring you home. 미국 뉴욕 타임스는 이스라엘이 민간인 인질 100여 명 모두를 석방하는 방안을 하마스와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양측이 두 가지 제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는 적은 인원을, 다른 하나는 민간인 인질 모두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당국자들은 하마스와 다른 단체들이 억류한 인질 240명 가운데 100여 명이 민간인이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민간인 전원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전을 일시 중단하는 조건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미국인 등 20명을 석방하는 방안이 협상안에 올라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하마스의 요구가 충족된다면 민간인 100여 명이 추가로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 석방의 대가로 교전 일시 중지와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병원 연료 공급, 수감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카타르 측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국장과 미국 CIA 국장이 이번 협상을 위해 지난 9일 카타르 도하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질들이 하마스를 비롯한 여러 무장단체에 나뉘어 억류돼 있는 점은 협상의 걸림돌로 거론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영향으로 치료 중이던 어린이 39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밝혔습니다. 마이알 카일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어린이 39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시파 병원이 살상력이 커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는 백린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하마스의 전초기지 11곳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샘 작전 과정에서 학교 옆에 있는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찾아내 파괴했고 가자 북부 베이트 하눈에서는 민간인 시설에서 무기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지상군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약 5,000회 가까운 공습을 단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아니라고 해명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또 말을 바꿨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성토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신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일 전쟁이 끝난 뒤 가자 지구를 통치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곧바로 아니라고 해명했고 지난 9일에는 네타냐후가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직접 바뀐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We don't seek to govern Gaza. We don't seek to occupy it, but we seek to give it and us a better future in the entire Middle East. 그러나 다음 날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0일 남부 가자지구 접경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마스 격퇴 후에도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군 통제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제거된 뒤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위험이 없도록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한 비무장화를 포함해
전면적인 보안 통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슬람 협력기구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وتوفير ممرات إنسانية لإغاثة المدنيين وتمكين المنظمات الدولية الإنسانية من أداء دورها كما نؤكد الدعوة على الإفراج عن الرهائن والمحتجزين وحفظ الأرواح والأبرياء.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우리 국민이 집단 학살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인질 석방을 중재해온 카타르도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국제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두고 볼 것이냐고 성토하는 등 참가국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영국 현충일인 현지 시간 11일 런던 중심가에서 경찰 추산 30만 명 규모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하며 하이드파크에서 출발해 남쪽 미국 대사관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는데 일부가 병을 던지는 등 과격 양상을 보여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과격 시위 참가자와 무기 소지자 등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전청조시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측이 전 씨에게서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공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남 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청조 씨가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으로 벤틀리를 사주고 대출금을 갚아줬는데 당시 남 씨는 이 돈의 출처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 씨는 전 씨가 엄청난 부자라고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했기에 돈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언어치료센터 재활사가 치료실에서 자폐 어린이를 폭행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재활사는 최근 자신이 사기를 당해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고 변명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흥의 언어치료센터, 언어재활사가 아이의 뺨을 잇따라 내리칩니다. 답이 틀렸다는 이유입니다. 혼자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이유 없이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와도 말 한마디 없이 게임만 하다가 아이를 때리고 밀치고 위협합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수업 받다 나왔는데 입술 안쪽이 이게 피가 나서 나오고 팔 빠진 엄마도 있었고 이유 없이 계속 그냥 막 울고요. 갑자기 울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자해하고. 피해 아동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져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첫 피해 사례가 확인된 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3건으로 늘었는데 이 재활사를 거쳐간 아이는 무려 30여 명. 다른 학부모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엄마들 얘기들 들어보면 무조건 입 맞은 아이는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엄마가 상담 들어오자마자 아이 입술이 다쳤네요. 뭐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위에서 아이가 장난감 꺼내다가 입술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사는 자신이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고 변명했습니다. 제가 핑계를 대라는 건 아닌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간혹 겁을 준 적이 있긴 한데 최근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통제가 졌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재활사가 과거 다른 치료센터에서도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재활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생후 1년이 안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10분쯤 영광군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사안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폭행을 당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서산시 읍내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평소 어울려 지내던 고등학생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대에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돌연 폐점을 예고해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월성동에 있는 대형 헬스장 회원 40여 명이 헬스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헬스장 측이 이미 지난 9월 건물 소유권이 공매로 금융기관에 넘어갔는데도 최근까지 회원을 모집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도로를 달리던 SUV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이후 SUV 차량에 불이 붙어 완전히 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기를 책임진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수사력을 둘러싼 의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에서도 또 이목이 쏠린 사건 처리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심사대에 선 감사원 3급 과장 김모 씨. 영장이 발부된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1호 구속이 되는 만큼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혐의 계속 부인하시는 입장은 변함없으신가요? 예.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공수처가 확보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는데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뒤 3년 동안 구속영장 사건들에서 사전 4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의 부실 수사 의혹도 불기소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수사팀 검사가 단 3명에 불과했고 재수사 때와 달리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의 근거인데 당시 수사팀 3명 가운데 현직 검사 2명은 조사해보지도 못한 채 사건 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고발인인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재정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면서 공수처를 향해 헛웃음도 아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역량도 역량이지만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2021년 출범부터 1기 막판까지 무용론을 떨쳐내지 못한 공수처가 최근 주력하는 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입니다. 지난 9월 압수수색 이후 곧장 윗선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정조준했는데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답이 오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결국 강제 수사 대신 유 사무총장 측이 원했던 12월 초로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이 피의자인 유 사무총장 측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공수처가 수사력에 쏠린 의구심을 지우고 김진욱 처장 공언대로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은 김포시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입 논의가 불거진 뒤 가장 주목받았던 부동산 문제를 살펴봅니다.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에 집값이 뛸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편입 인근 도시들까지 덩달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서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뭔 상관이 있어요? 여기 외곽이잖아요. 좀 오르지 않을까요? 세만 비싸지. 서울이란 타이틀이 붙으니까 김포에서도 올라가고. 최근 분양을 시작한 김포의 대단지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때마침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지며 기대를 모았지만 1순위 청약이 미달하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김포 지역 아파트 매물 변화도 편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 아파트값 역시 최근 경기 지역 상승에도 유독 김포만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 가능성 수준인 편입 논의를 바라보는 시장 심리가 엿보입니다. 서울 편입 말은 좋은데 기존의 5호선 확정도 일단 이슈화 시켜놓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이 정치적으로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다만 서울 편입이 분명한 호재인 만큼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수록 집값이 흔들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외곽의 집값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올라가고 김포에서도 올라가고 하면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부동산 전문가들은 편입이 확정될 경우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심리적 효과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이 갖는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포가 편입이 된다면은 서울 집값 수준에 맞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하지만 서울 편입 논의가 불러온 집값 상승 기대가 실제로 김포를 비롯한 서울 접경도시 주민과 서울 시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통계청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김포 지역 일반 가구 중 40%는 집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이른바 메가서울 논의에서 언급되는 구리와 광명, 하남 등 서울 접경도시 6곳까지 범위를 넓히면 무주택 가구 비율은 46% 정도로 늘어납니다. 집이 자꾸 많이 오르는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힘들잖아요. 사회 초년생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집값이 오르면은 더 구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국회와 지자체 차원의 서울 편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와 더불어 M1 집값이 들썩이며 부작용만 남지 않을지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방안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폐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기존 한의대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의계와 의료계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전국 한의대 입학 정원은 정원 외 선발을 포함해 800명 정도입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대 정원 일부를 빼서 의대 정원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와 달리 한의사 수는 넘쳐나니 의료체계 안에서 인력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의사의 경우 당장 내후년부터 2,000명 넘게 인력이 부족하지만 한의사는 오히려 600명 정도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쯤 뒤면 그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역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료 인력의 수급 체계에 대한 장기적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지역의 한의대를 아예 의대로 전환하거나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갖춘 학교에서 한의대는 최소 정원인 40명만 남기고 나머지 신입생 정원을 의대로 넘겨준다는 겁니다. 초음파 기기 등으로 한의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의사협회도 한의사 수를 줄이는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던 방안인데 일단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의대 한의전 750명은 이제 또 별도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 논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각 의대의 수용 현황, 그다음에 각 의대가 수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서 이른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한의대 측의 반발이 거세지만 한의사협회는 회원 94%가 찬성한다며 정원 조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국 지자체 중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3년 전 이 보험을 해지했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논란입니다. 헬로TV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의 한 마을회관. 주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이 훼손돼 있고 창문이 깨져 있습니다. 주방 밖 길가에는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8월 이곳에서 발생한 폭발의 흔적입니다. 마을회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 모인 70, 80대 노인 셋.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LPG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은 할머니 3분 중 2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치료비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하지만 시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의 시민은 화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당진시가 수혜자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지난 2019년 이를 해지한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당진시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약 2억 6천여만 원. 하지만 이 기간 당진 시민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3건으로 보상액도 3,800여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대신 2020년부터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한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를 입을 경우로 지급 조건이 한정적이고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안 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잇따르던 상황. 당진시의회는 지난 7월 시민안전보험이 필요하다며 당진시에 제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상해라든지 익수라든지 요즘 사고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안전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해 3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전보험 제도를 위로금 조례와 같은 시민안전 보장제와 병행할 방침입니다. 보험의 경우 만 15세 미만 아이들은 보장이 되지 않는데 안전보장제의 경우 이를 보장하는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장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근로 현장에서 또 당할 수 있는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당진시의 시민안전보험. 당진시는 더욱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스쿨존 사고와 폭발, 다중밀집장소 사고와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고가 보험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내년 김해에서 열릴 전국체전을 위해 현재 종합운동장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 갑자기 일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과 부당 해고 해결을 요구하며 거리 집회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헬로티비 권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에 열릴 김해 종합운동장 건설 현장입니다. 일부 공사가 중단됐고 근로자들은 한 달간의 거리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 업체가 문제로 인부 150여 명의 2달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다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월 31일 날 오후 2시경에 원청사에서 저희가 통지를 받습니다. 11월 1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달라고요. 전문건설사하고 원청하고의 관계는 있겠지만 저희가 갑자기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된 거고 전체 근로자의 한 50%가 임금 체불이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사 중단과 업체 간 갈등의 원인은 공사비에 있습니다. 현 하도급 업체의 계약 기간은 지난 7월 13일부터 내년 4월 말. 하도 금액은 42억여 원입니다. 업체는 체불금 20억 원과 잔여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 요구했고 원도급사는 이미 모든 비용을 지급했다며 거절하면서 지난 1일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업체가 경영난으로 지난 5월 계약을 끝내면서 이 업체가 계약 전인 6월부터 실제 공사를 시작했고 한 달 공사비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의회 현장 사무감사에서도 감리 감독과 준공 등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피땀 흘려서 일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노무비는 제대로 책정을 했는지, 엉뚱한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자세는 제대로 했는지, 검수는 하는지 합니까? 자체 보살력이 있으니까 불을 켜고 하든지 마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면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경상남도의 문제예요. 이번 사태의 원도급사는 하청과의 계약은 파기하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와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동장 전체 공정률은 61%로 공사가 멈춘 부분은 일부 외부 계단과 지붕 기초, 주차 빌딩 등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LG가 타선이 폭발하며 KT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LG는 29년 만에 우승해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전날 영화 같은 대역전극을 이끈 LG 타선은 4차전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1회 초 김현수의 2점 홈런으로 포문을 연 LG. 5회 홍창기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올린 뒤 6회 문보경도 2점 홈런을 터뜨려 5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터진 타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회 선두타자 홍창기의 안타를 시작으로 무려 8타자가 연속 안타를 합작하면서 대거 7득점. 8연속 안타는 역대 포스트 시즌 신기록입니다. 특히 3차전 역전 3점포의 영웅 오지환은 상대 추격 의지마저 꺾는 3점 홈런을 또 터뜨리며 3경기 연속 홈런 기록을 썼습니다. 8회 3득점까지 더해 LG 타선은 홈런 3개 포함 안타 17개로 15점을 내며 KT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김윤식의 깜짝 호투도 LG 대승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5와 3분의 2이닝 3안타 1실점으로 개인 포스트 시즌 첫 승이자 이번 한국 시리즈 들어 LG의 첫 선발승을 챙겼습니다. 특히 5회 원아웃까지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았을 정도로 KT 타선을 꽁꽁 묶는 완벽 투구로 염경엽 감독을 웃음짓게 했습니다. 김윤식 선수가 직구와 체인지업을 적절하게 잘 섞어가면서 선발로서 저희 팀에서 오랜만에 또 선발 역할을 해주면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줬고, KT는 타선과 투수진이 모두 제 역할을 못하며 이번 시리즈 처음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네, 초반에 좀 실점을 하면서 따라갈 때 못 따라가지고 경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3승 1패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은 LG는 이제 29년 만에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두 팀의 한국 시리즈 5차전은 오는 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화를 지향하며 새로 출범한 핸드볼 통합리그 H리그가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여자부의 SK 슈가글라이더즈가 부산시설공단을 31대 23으로 꺾었고, 이어진 남자부 경기에서는 상무가 충남도청을 28대 24로 따돌렸습니다. H리그에서는 기존 코리아리그에 참가했던 남자부 6개, 여자부 8개 팀이 그대로 경쟁합니다. 배우 박서준의 첫 할리우드 진출 작품인 영화 더 마블스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에는 충무로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해 연기의 향연을 펼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영화 캡틴 마블의 후속작이 4년 만에 더 마블스로 돌아왔습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게 된 세 사람이 팀을 이뤄 여성 영웅의 성장기를 써내려갑니다. You can absorb light. I can see it. And Kamala? Who's Kamala? Hi. She can turn light into physical matter, which I have never heard of. 더 마블스는 배우 박서준의 첫 헐리우드 입성 작품이기도 합니다. 노래가 곧 언어인 뮤지컬 행성의 지도자이자 캡틴 마블의 남편, 얀왕자 역할로 짧지만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캐롤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그 과정에 있는 인물과 장소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잠깐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더 마블스의 스토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로 관객을 데려갑니다. 군사 반란을 꾸미는 보안사령관 전두광과 이를 막으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의 대립을 중심으로 일촉즉발 9시간을 속도감 있게 그려냅니다. 영화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황정민과 정우성이 다시 호흡을 맞췄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수많은 악역이라는 역할을 해오면서 좋아, 이 작품으로 또 악역의 끝을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라는 그 묵묵함의 무게, 그 묵묵함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숭고함,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등 충무로 대표 배우들의 화려한 연기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이번 영화는 오는 22일 개봉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12월 초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로 영하권인데요. 낮 기온도 5도에 머물면서 예년보다 크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호남 서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5.7도, 안동이 영하 1.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7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주 중반부터 풀리겠고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